That Something 네 번째 이야기.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깨워라. 디키는 쾌활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피트는 디키와 함께 일을 할수록 점점 더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디키도 자신보다 연배인 피트를 존중해 주었다. 피트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디키를 돕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일당은 월급으로 바뀌었고 액수도 약간 올랐다. 2달이 되었을 때는 포장 일에 손을 떼고 디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무실 안에는 피트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디키는 매우 근면한 청년이었지만 전임자로부터 전수된 업무 방식을 2년째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몸에 배어 익숙해진 방법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피트는 디키와 함께 야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디키, 우리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피트는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디키를 설득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디키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피트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표정을 누구뜨리고 나서 피곤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의 방식은 전임자들이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 선택한 방법이에요. 당신 말대로 하는 것이 더 나았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이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대로가 좋아요.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 같은데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일어날 번거로운 절차는 감당할 시간도 없어요. 피트는 앞으로 일해야 할 많은 날들을 위해서 한 주점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감수해보자고 설득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피트는 디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더미로 눈을 돌렸다. 2주가 더 지나자 일은 더욱 늘어났다. 길고 참담했던 경기 침체가 확실히 풀리고 있었다. 소비가 살아나고 상점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디키의 방은 각 층에서 내려온 서류들로 가득했다. 그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고 밤샘 작업도 하루에서 이틀, 심지어는 3일까지 늘어났다. 피트가 열심히 돕고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었다. 밤샘 작업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디키는 피로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졸음을 쫓다가 문득 피트를 바라보았다. 피트의 얼굴도 며칠 새 수축해져 있었다. 피트는 잠시라도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디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피트에게 말을 건넸다. 잠깐 밖으로 나가서 졸음을 쫓고 올까요? 디키의 말에 피트가 일손을 놓고 자리에 일어섰다. 2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가자 제법 냉랭한 바람이 2 사람의 피로를 단숨에 씻어냈다. 디키는 주문을 뒤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피트에게 건넸다. 피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디키는 커피만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피트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그 새로운 업무 방식 말이에요. 생각해볼수록 당신 말이 옳아요. 시도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전면적으로 바꾸자면 새 양식도 필요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집기도 새로 주문하거나 개조해야 할 텐데 위에서 허락할까요? 피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반드시 허락할 겁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피트의 대답을 들은 디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방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를 펴더니 사무실로 들어가며 피트에게 말했다. 그럼 당장 실행에 옮기기 위한 회의를 해야죠.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피트와 디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날 나란히 깔끔한 복장을 갖춰 입고 출근했다. 디키는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하고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았다. 피트는 디키에게 기획서를 넘겨주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디키, 오늘 이 시안은 꼭 통과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디키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피트의 말에 힘을 얻은 디키는 기획서를 받아들고 당당하게 방을 나갔다. 디키가 방을 나간 후 20분 좀 흘렀을 때 디키의 책상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당신이 피터 앤드류요?
이 기획서에 관해서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으니 지금 곧 이리로 올라와요. 피트는 하던 일로 멈추고 서둘러 사장실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피트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행인의 꽃자락을 잡고 먹을 것을 구걸하던 예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수수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용모를 가진 한 젊은 남자가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피트는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었다. 나는 내 안의 잠재력을 전부 꺼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사장실로 다가가자 입구에 서있던 디키가 약간 상기된 얼굴로 피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장님이 기획서를 보시고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었었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설명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바람에 실은 당신이 만든 기획서라고 실토해버렸어요. 자, 들어가봐요. 디키는 피트를 앞세우고 다시 사장실로 들어갔다. 피트는 사장의 손을 마주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사장은 피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의욕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피트를 마주보고 물었다. 지금 포장부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왜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 입사한 지 며칠 만에 일당직에서 사무직을 겸하고 사무직에서 옮긴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기획서를 만들 정도의 인물이라면 업무 과정 눈에도 분명히 띄었을 텐데. 피트가 명함을 꺼내 사장에게 건네면서 대답했다. 네, 지금은 포장부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사장은 명함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서 기획서에 대해 피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피트는 사장의 질문에 조목조목 상세하게 답변했다. 설명을 듣고 난 사장은 입을 벌리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하, 정말 훌륭해요. 이런 멋진 안을 내다니.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어. 지금 당장 이 양식들을 인쇄하도록 지시하겠어. 물론 사무실 구조와 직기들 교체를 하시오. 그 외의 사안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어. 참 재미있는 인물이야. 근데 디자인 공부했어? 사장은 포장 용기를 끌어넣은 기획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피트는 민망한 듯한 웃음을 보이며 답변했다. 아닙니다. 책에서 참고했습니다. 피트와 디키는 인사를 한 다음 사장의 책상 앞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이 막 사장실을 나서려고 할 때 피트를 부르는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장실에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됐소? 피트가 돌아서서 대답했다. 네, 83일 되었습니다. 사장은 두 사람을 세운 눈채 턱을 깨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83일이라 충분히 있었군. 그곳에서 더 배울 것이 남아있어. 피트는 짧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트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동안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피트 앞을 서성거렸다. 아무래도 누군가 당신을 이리 보낸 것 같단 말이야. 누군가 그랬다면 분명 영감님이시겠지. 그 양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동양의 어떤 그룹에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식에게 경영 공부를 시키는 회장이 있다고. 그러더군. 상당히 감화를 받은 듯했어. 가만. 그 양반을 닮지 않았으니 직계는 아닌 모양이고 직계라면 포장부까지 내려보내지 않았겠지. 어쨌든 회사에 당신 스스로 일을 쓸 수 있도록 모든 부서와 일을 가르치려 했겠지. 안 그렇소? 사장의 눈이 피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피트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스스로 일어서기. 그것이 지금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성공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사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만면에 미소를 짓더니 책상 앞으로 걸어가 메모지를 꺼냈다. 그는 메모지에 재빨리 몇 줄의 글을 적어 피트에게 넘겨주었다. 그쪽 일은 디키에게 맡기고 당신은 이걸 감사부로 오웰 부장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당신에게 세일을 줄 것이요. 거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소. 피트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쪽지를 받았다. 사장은 돌아서려는 피트를 다시 한번 불러세워놓고 눈짓이 일었다. 좀 전에 영감님 어쩌고 저쩌고 한 건 잊어줬시오.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소.
사장의 말에 피트는 즉각 깨달았다. 예,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피트는 사장실을 나왔다. 디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표정으로 피트를 바라다 보았다. 그의 시선은 좋아하는 영화 배우라도 만난 것처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피트, 아니 앤드루스 씨, 당신 정말 회장님 보낸 사람이에요? 피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가 보낸 사람 같은 건 아니에요. 스스로 이곳으로 왔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 나의 역량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 무엇? 디키가 피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물었다. 피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디키는 처음보다 더욱 의아한 얼굴로 피트를 쳐다봤다. 피트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디키를 보며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디키와 피트는 남은 시간 동안 하던 일을 계속했다.